어떤 노인은 자식을 잃지 않고도 자식을 잃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인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뜸해집니다. 명절이 되어도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 거리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많은 경우 그 거리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깊은 상처를 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식의 마음 속에서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명한 70살은 자식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 그리고 그 말 대신 어떤 말을 해야 자식과의 관계가 노년까지 따뜻하게 이어지는지를요. 말은 사랑보다 오래 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말이 부모의 말이고 처음으로 배우는 언어가 부모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 속에 담긴 감정, 판단, 기대, 이것이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부모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은 내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내 의도가 좋으면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라도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면 그 말은 상처입니다. 내 마음속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이 말을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자식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든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내 말이 자식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는지를 헤아리는 것.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평생 인간의 삶과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100년 가까운 긴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이 내린 결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부모는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이 말을 모르는 자식은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부모가 힘들 때,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섭섭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무언가가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이 왜 위험합니까? 이 말은 사랑을 빚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말로 꺼내지는 순간 그것은 청구서가 됩니다. 자식은 그 순간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이 됩니다.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거워집니다. 부모를 만날 때마다 그 빚이 떠오릅니다. 기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러 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 오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다가 결국 오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키웠는데 왜 그것을 몰라주냐. 그런데 자식의 마음은 이렇게 듣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이 있구나.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현명한 70살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내는 순간 사랑은 빚이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대신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네 덕분에 내 삶이 풍요로웠다. 같은 마음인데 말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 방향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말, 옆집 아이는 어떻게 한다더라.
비교는 자식의 마음에 가장 오래,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입니다. 부모는 이 말을 자극으로 씁니다. 동기부여를 위해 씁니다.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씁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말을 전혀 다르게 듣습니다. 자식은 이 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부족한 존재다. 그 메시지가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부모의 눈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노년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부모 곁에서 끊임없이 평가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를 만나면 편안한 것이 아니라 어딘가 검사를 받는 것 같은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 긴장감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자식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곳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명한 70살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자식에게는 평생의 지지가 됩니다. 비교는 자식을 더 잘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교는 자식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결국 비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자식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많은 부모가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식이 다음에는 내 말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 마음 안에 사랑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위로가 아닙니다. 판결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가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은 쓰러진 사람을 한 번 더 밟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어려움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숨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또 그 말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의 진짜 삶에서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연락이 있어도 자식의 내면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의 가장 외로운 형태입니다. 자식은 곁에 있는데 자식의 마음이 없는 상태. 현명한 70살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이 힘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상황에서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안다.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이 말이 부모의 지혜를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까? 오히려 자식의 실패를 함께 안아주는 말이 훨씬 더 깊은 지혜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말. 너는 내가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은 많은 부모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로 씁니다. 장난처럼 씁니다. 걱정처럼 씁니다. 때로는 섭섭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나 이제 늙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너라도 자주 와야 하지 않겠어? 이 말의 의도는 관계를 더 가깝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효과를 만듭니까? 자식에게 불안과 죄책감을 심습니다. 부모의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을 줍니다. 그 무게감은 처음에는 자식을 더 자주 부모 곁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게가 너무 커져서 오히려 피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거운 곳에서 멀어지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부모가 노후의 불안을 자식에게 투영하면 자식은 그 불안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무게를 지고 살면 자식은 자기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자식은 결국 부모로부터 자유를 찾으려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모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태도라고요. 현명한 70살은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노년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네 삶에 집중해. 이 말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아십니까?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더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 곁을 찾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압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번째 말, 자녀의 배우자를 향한 말.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하는 말은 자식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어디 좀 모자라더라. 사위가 좀 부족하지 않아? 그 집안이 어떻길래?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 이 말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걱정에서 나옵니다. 내 자식이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식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자식은 배우자를 선택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말로 듣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부모가 부정하는 말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를 선택할 것인가,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많은 경우 자식은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는 배우자가 현재의 삶이고 부모는 과거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의 삶에서 점점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반면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부모를 데려와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배우자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주 찾아옵니다. 현명한 70살은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비판하지 않습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택을 믿는다. 그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만드는지는 이 말을 실제로 들어본 자식만이 압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번째 말, 손자녀 앞에서 자식을 흉보는 말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주는 사랑은 부모가 주는 사랑과는 다른 특별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자녀 앞에서 자식을 흉보는 것입니다. 네 아빠는 어릴 때도 이랬어. 내 엄마는 항상 저러더라. 너희 부모가 그렇지 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손자녀에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부모를 흉보면 아이의 세계가 흔들립니다.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식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신감입니다. 부모가 나를 아이들 앞에서 무너뜨렸다는 배신감. 그 배신감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명한 70살은 손자녀 앞에서 자식을 절대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손자녀 앞에서 자식을 세워줍니다. 내 엄마는 어릴 때 정말 착한 아이였어. 내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지? 이 말이 자식에게 돌아오면 그것은 사랑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손자녀는 부모를 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부모가 지키는 말의 3가지 원칙,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현명한 70살의 언어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과거보다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노년의 부모가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는 부모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부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희생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빚으로 변합니다. 현명한 부모는 과거보다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오늘 어떤 작은 기쁨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식에게는 훨씬 가볍고 훨씬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식은 안심합니다. 우리 부모가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해 보인다. 두 번째 원칙,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부모는 경험이 많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즉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그 해결책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것이 항상 조언입니까? 많은 경우 자식이 원하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언을 요청하지 않은 자식에게 조언을 주면 그것은 자식의 판단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자식은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지 않게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원할 때에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말해도 될까? 그 한마디가 조언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허락을 구하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조언은 강요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부모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이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존중하는 것, 자식의 직업, 자식의 사는 곳, 자식의 양육 방식, 자식의 생활 습관, 부모의 눈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의 삶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부모의 역할은 달라집니다. 지시하고 이끄는 부모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부모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전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을 해내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 따뜻하게 이어갑니다. 현명한 70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잘 될 거야. 말보다 먼저 태도가 있습니다. 말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배워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말은 공허합니다. 그러니 말을 바꾸기 전에 먼저 태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명한 70살의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자식을 어른으로 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나이 50이 되어도 아이처럼 봅니다. 작은 것도 걱정하고 사소한 일도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간섭입니다. 자식을 어른으로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저귀를 갈고 손을 잡고 첫걸음을 가르쳤던 기억이 생생한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지금은 자신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할 때 비로소 관계가 동등해집니다.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서만 진짜 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건강, 자신의 경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 태도가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은 자유로울 때 더 자주 옵니다. 의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자식이 찾아왔을 때 설령 짧게 왔다 가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와줘서 고마워. 바쁜데 시간 내줘서 기쁘다. 섭섭함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먼저 표현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의 계절이 바뀝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관계는 세로였습니다. 부모가 위에, 자식이 아래에, 부모가 이끌고 자식이 따랐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그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이 부모를 걱정합니다. 부모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의 일상을 확인하고 부모를 위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변화가 낯섭니다. 어떤 부모에게는 불편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관계에서 자꾸 막힙니다. 도우려 하면 거부당하고 걱정을 표현하면 핀잔을 듣습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물러섭니다.
현명한 70살은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식의 걱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고마워. 네가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든든하다. 이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관계는 계절처럼 변합니다. 봄에 부모가 자식을 돌봤다면 가을에는 자식이 부모를 돌봅니다. 그 계절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서로 키우고 서로 돌보는 관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형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표정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 한숨으로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 침묵으로 화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도 말입니다. 자식은 그 말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상처가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말뿐만 아니라 표정도, 태도도, 침묵도 관리합니다. 특히 자식이 찾아왔을 때의 첫 표정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부모의 얼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가움입니까? 아니면 서운함입니까? 자식은 그 첫 표정에서 내가 환영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읽습니다. 환영받는 느낌을 받은 자식은 다음에 또 옵니다. 그렇지 않은 자식은 조금 더 뜸해집니다. 그러니 자식이 오는 날 준비하십시오. 표정을 준비하십시오. 말을 준비하십시오. 와서 반갑다. 딱 이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돌아갈 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자식이 다음에 다시 오고 싶어지느냐를 결정합니다. 잘 가, 건강해. 이 말이 자식의 등 뒤에 따뜻하게 남습니다. 언제 또 와?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 이 말이 자식의 등 뒤에 무겁게 남습니다. 헤어짐의 말이 다음 만남을 만듭니다. 그 사실을 현명한 부모는 잊지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의 품격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노인은 자식을 잃지 않고도 자식을 잃습니다. 그 거리는 큰 싸움이 아니라 작은 말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는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사랑을 빚으로 만드는 말, 옆집 아이는 어떻게 한다더라, 자식에게 결핍을 심는 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쓰러진 자식을 한 번 더 밟는 말, 너는 내가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자식에게 불안의 무게를 얻는 말, 자녀의 배우자를 향한 비판, 자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부정하는 말, 손자녀 앞에서 자식을 흉보는 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배신, 그리고 그 대신 현명한 부모가 하는 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커줘서 고맙다. 너의 선택을 믿는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는 내 노년을 내가 책임질 거야. 와줘서 고마워. 잘 가. 건강해. 이 말들이 거창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들이 자식의 마음속에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안정감을 만듭니다. 이 부모 곁은 안전하다는 느낌. 이 부모 앞에서는 내가 있는 그대로여도 된다는 느낌. 그 느낌이 있는 자식은 부모 곁으로 자꾸 돌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김형석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지혜로워진다면 그 지혜는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요. 더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더 잘 침묵할 줄 아는 것, 더 잘 들을 줄 아는 것, 더 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고요. 현명한 70살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순간에 합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말이 자식이 어른이 된 후에도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노년의 품격은 재산이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자식이 왔을 때 처음 하는 말을 바꿔보십시오. 섭섭함 대신 반가움으로 시작하십시오. 지난 일을 꺼내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자식은 느낍니다. 우리 부모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 부모 곁이 좋다. 그 느낌이 자식을 더 자주, 더 오래 부모 곁에 머물게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자식의 방문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문이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오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말을 바꾸십시오.